총 사업비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이 최종 확정되며 최대 수혜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모두 조 단위 수주고를 확보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사업의 60% 이상을 현지 기업이 담당하도록 한 계약 조항을 비롯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준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배 기자, 네. 본 계약이 다음 주라는 거 아닙니까? 서명하면 곧바로 공장이 짓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 삽을 뜰 때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코 정부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고 이달 7일이죠. 한수원과 자국 전력공사인 원자력발전사가 본 계약을 맺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본 계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또 에듀2가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팀 코리아로 수주전을 벌인 국내 기업들이 한수원과 분야별 후속 계약을 하는데 하반기 중, 즉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기업으로는 원전 주기기를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시공을 할 대우건설, 설계와 시운전 등을 하게 될 한국전력의 몇몇 자회사들이 있고요. 다만 사업에는 3년 정도가 소요돼야지 이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이요? 예, 일단 유럽연합의 자금 조달, 또 환경 허가 등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체코는 현재 EU에게 자금 조달안을 제출했는데 이 금리와 환율 등 법률 위반 심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EU의 환경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원전이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코바니 원전은 오는 2029년에야 착공, 또 2036년 시험 가동, 2038년에 상업 가동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편 체코는 테물린에도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데 한수원이 이번 수주로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되면서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적 반영은 한참 걸리겠네요. 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그래서 어디가 꼽힌다는 거죠? 일단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또 시공을 하는 대우건설이 이 원전 사업의 키플레이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액은 사업비의 20에서 25% 규모인 5조 원에서 6조 원, 또 대우건설은 15에서 20% 수준인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 차세대 원전 모델인 APR 시리즈, 즉 원자로의 주기기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인데 단순한 소재, 또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제작사는 아닙니다.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UAE 바랄카 원전 사업을 통해서 원전의 엔진인 원자로 기술력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APR의 기술 소유권을 주장했음에도 독자 설계 등의 이력으로 체코에서 기술 주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또 플랜트 시공뿐 아니라 운영과 수리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시공 주관사인 대우건설인데 이 역시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체코의 현지화율 60% 조건을 충족할 파트너사로 여겨집니다. 체코는 주기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건설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체코 건설 기업들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체코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배관이나 토목 같은 비핵심 공정을 현지 기업에, 또 핵심 공정은 자사에 분담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수주 잔고는 착공에 착수하는 오는 2029년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뭐가 없는 것이냐? 혹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탈원전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다음 달 대선이 있죠. 때문에 이번 수주가 지난 정부가 걸었던 원전 드라이브에 맞물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탈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탈원전 재고화동이 된다고 하면 정책금융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재기등을 못하면서 두코바니, 나아가 테물린 사업도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형 원전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차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고요. 김문수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원자력 발전과 사용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형 SMR의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로 확대를 해서 전기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세웠고요. 한동훈 후보도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전 업계가 혼란한 전국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두 원전을 외치는 이유는 두코바니 원전이 이 국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체코를 계기로 유럽이란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됐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 비밀 협약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합의를 기점으로 이 한수원이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의 공모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양사가 유럽국을 양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혼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비밀 협약이 있다고 해도 팀 코리아와의 이 협업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체코원전 계약의 핵심 수혜 기업들 분석했습니다.